안녕하세요. 심리멘토TV의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 중에서도 가장 치유가 어렵다고 알려진 강박증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강박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렸는데, 오늘은 강박증을 알아차림만으로 치유하는 강박증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 10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 제9부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알아차림을 강박증이라는 구체적인 증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박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었는지 가스를 껐는지 몇 번씩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반듯하게 정렬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린다든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강박증은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무서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완벽주의적인 관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강박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박증은 자신이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운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고 그때의 두려움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생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채 갇혀 있는 두려움을 충분히 느껴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때의 두려움을 충분히 느껴주고 표현해서 흘려보내면 그 지긋지긋한 강박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데요. 강박증의 치유를 위해서는 알아차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강박증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 10단계를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강박 증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다든가,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든가,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심하게 왕따를 당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당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적절하게 느껴주고 표현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억눌러 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억눌린 두려움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한 감정이 표면의식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또다시 그것을 더 세게 억눌러 버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그렇게 생각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억누름으로써 자신이 그 두렵고 불안한 감정과 한 덩어리, 즉 동일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자신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동일시가 되어 있는 그 생각과 두려운 감정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들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자신이 과거에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갇혀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은 제대로 느껴주고 표현하면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단계는 자신의 관념, 즉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강박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대개 나는 강박증 때문에 사는 게 괴로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강박증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강박증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강박증이 좋은 것이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발상이 바로 강박증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념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나의 관념이 왜곡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단계는 자신이 더 이상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치유라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강박증의 치유는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사실과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통제에서 허용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강박증 치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박증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 10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박 증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즉,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사건이나 사고 등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박 증상에 시달린다는 것은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닌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의 치유는 강박증 자체를 없애거나 강박적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을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 강박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들면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박증의 진정한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알아차림 10단계는 강박증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인 증상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알아차리고 강박증을 비롯한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박증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 10단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심리 상담과 관련되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